안녕하십니까. 솔톤병원 박형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들 병원 오셨을 때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가장 많이 병원에 오시는 발목의 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 상당한 수의 환자분들이 발목을 삐어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개인 정형외과라든지 다른 병원에서 발목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발목 인대가 파열됐을 때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오신 분들 보면 가장 우리가 인대 파열됐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이 뼈를 비골이라고 하고요. 이 뼈를 발목에 거골이랍니다. 거골. 그래서 전방에 이 비골과 거골에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 제가 수술을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이 인대가 파열됐다고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 인대에는 MR에 보면 멀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대가 파열돼도 대부분 이 수술을 잘 하진 않죠. 이 환자분처럼 다른 병원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경우는 전방에 이 비골과 이 거골에 이 인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MRI를 찍어보니까 이 환자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골, 발목 인대를 가장 많이 한 수술 중에 하나인 그 인대가 문제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이 환자분은 이 뼈를 이제 뭐라냐면 경골이랍니다. 경골. 이 뼈는 비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후방 인대는 괜찮은데 이 환자분은 전방의 경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가 파열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환자분은 케이스를 얘기하냐면 이 환자분은 이 인대가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항상 자주 하는 그 인대 수술을 해버리면 오히려 쓸데없는 수술을 하게 되고 환자분은 이중으로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전방의 비골 인대를 수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발목의 바깥쪽 인대 수술이 아니라 다른 인대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인대 수술을 하셨으면 진짜 필요한 수술을 안 하게 된 경우가 된 겁니다. 제 이 환자분의 예를 들자면 경골과 이 비골의 이 전방을 이어주는 인대가 파열된 경우죠. 여기는 수술을 빨리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늦게 하는 경우에 발목이 좀 더 덜렁덜렁 거리기도 하고, 이 발목이 이제 해부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디귿자형 모양 안에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 사이에 이 거골이란 뼈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앞쪽에 전방에 비골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발목이 이렇게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렇게 연골이라든지 다른 2차적 문제 생기게 됩니다. 2차적 문제가. 그리고 제가 항상 외래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인대가 파열됐어요 하고 설명 들어온 인대는 이 환자분처럼 이 앞쪽에 수술을 빨리 급하게 필요하는 경골과 비골 인대가 아니고, 대부분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오신 분들은 이 비골과 이 거골을 이어주는 그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요 인대 방금 이 환자분처럼 했던 수술을 좀 빨리 해주면 좋죠. 하지만 다른 이제 흔하게 보는 이 앞쪽 이 외측 인대 수술은 급한 수술이 아닙니다. 이 외측 인대 수술이 급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발목을 삐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부종이라든지 통증 때문에 MR을 찍어도 정확히 인대가 파열됐다는 걸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부종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부종을 빼거나 재활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외측 인대가 우리가 손상이 됐다고 의심하면 수술을 먼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부스라든지 고정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냉찜질하고 붓기 빼고 붓기 빠진 약을 먹고 한 2주 정도를 경과를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 오신 분들이 10분이면 10분 전부 다 다른 병원에서 인대가 파열됐으니 수술하라고 설명 듣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 특히 항상 하는 것처럼 이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우리가 발목이 탈구가 돼가지고 발목이 정말 덜렁덜렁하지 않고선 수술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초기 치료는 냉찜질 하시고 부목 고정, 기부스하고 하지 거상, 다리 올리고 있고 붓기 빠진 약을 복용하신 다음에 최대한 붓기를 빼고 나서 재활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발목이 정말 불안정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 수술하는 게 맞지, 다른 병원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을 꼭 권한돼서 하시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꼭 수술을 꼭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술을 꼭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3개월 정도까지 지켜봤는데 환자분이 통증도 심하고 다른 발목에 다른 병변도 같이 있으면서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보내드리죠. 왜 수술을 보내드리냐면 발목이 불안정성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관절염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다른 2차적인 문제 생기니까 발목 인대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대 수술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급한 것도 아니고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항상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초기 치료는 다쳤을 때 했던 것처럼 냉찜질하고 약 먹고 기부스하고 다리 올리고 있는 게 가장 기본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재활까지 하고 나서도 환자분 통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 재활 그런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발목을 뼈었을 때 이제 재활 치료를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세라밴드, 이제 우리가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이제 주위에서 이런 밴드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밴드를 고정된 곳에 한쪽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발목을 이 바깥쪽으로 제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라밴드 운동은 주위에 발목 바깥쪽에 파열된 인대 주변에 인대를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운동을 설명해 드리자면, 두 번째 재활 운동은 뇌 중에서 소뇌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세 잡기,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프로프리셉션 엑서사이즈라 해가지고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로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를 잡다 보면 인대뿐만 아니라 이 손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발목의 재활 운동은 발목 주변의 인대를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 하나, 두 번째는 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재활 운동을 하고 나서도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